네, 조금 전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찍다가 네, 멈췄습니다. 이 영상이 그 앞에 올라갈까? 갈까요? 제가 안 게으르면 올라가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올리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를 의식하거나 뭐 사람들의 대중 홍보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고 유튜브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정말 꾸준하게 제 살아가는 모습들을 기록에 남기는 그쪽에 포커스를 둬서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뭐 조회수가 많고 올라가고 하면 좋겠죠. 좋은데 그래도 제가 현실에 만족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최선을 현실적인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머리를 뭐 하여튼 좀 젤도 안 바르고 저녁이라서 샤워를 하고 나니까 완전 지금 머리를 7,000원짜리 제가 9,000원짜리 블루클럽 한 10년 20년 다녔고요. 그냥 옆에 이발소 가서 자르는데 저는 사실 여자 미용사가 이렇게 잘라주는 미용사분이 잘라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 이발사가 잘라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이발소만 계속 다녀서 아마 그런 습관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좀 독서광인데 책을 이렇게 리뷰를 하려고 올렸는데 이 유튜브로 올리면 한 뭐 몇 시간이 굉장히 3-4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뭐 제가 아직 좀 실력이 프로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 캡처하고 올리고 그 책 소개하고 이러니까 3-4시간 그 시간에 차라리 책 한 권을 더 읽는 시간이거든요. 보통 괜찮은 책 빨리 읽으면 한 3-4시간에 훅 속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리뷰를 해서 좋은 책들을 올리려다가 오히려 책에 더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애들하고 놀고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가족들 생활하고 그리고 제 할 일하고 공부도 합니다.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하고 이제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책 읽는 시간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못 올렸네요. 뭐 간간히 인스타는 시간이 별로 안 들잖아요. 바로바로 올리면 되는데 제 영상 같은 경우 보시면 친구도 못 더라고요. 편집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실수를 하더라도 올리고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기분이 좋으면 아무래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데 어떤 내용을 할까 생각하면 제가 국제결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해외에 많이 오래 살았고 또 해외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국인이 한 15%, 한 20%가 안 돼요. 대부분 다 해외 친구들이고 뭐 메신저나 이렇게 다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국제결혼 상당히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국제결혼이나 한국결혼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 좋은 사람의 기준은 문화의 관점에서 좋은 사람 만나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되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국에서 우리가 만나면 악수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탁 이렇게 제가 지금 유튜브 시작할 때 인사를 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죠. 겸손함도 나타낼 수 있고 리스펙팅, 존경을 하는 의미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메이저리그 한국인 선수 중에 140몇 승인가 박찬호 선수 아시죠?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 있을 때 대문짝한 내용 기사가 났어요. 뭐냐면 마운드에 올라가서 심판한테 모자를 탁 벗고 이렇게 인사를 탁 했는 거예요. 미국 문화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 이렇게 대문짝하게 그게 뭐 가치 판단이 좋고 나쁘고의 판단은 제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제가 비즈니스 할 때 탁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좋았던 적은 친해지고 난 데는 좋았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안 좋았던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중동의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만나는 친구 중에 정말 괜찮은 중동 친구들도 있거든요. 괜찮다는 건 정말 예의 바르고 굉장히 젠틀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괜찮은 친구들은 여성들하고 이렇게 악수나 이렇게 잘 안 해요. 악수조차도 자기는 이렇게 무슬림 종교를 따른다고. 그런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괜찮고 막 친근하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을 이렇게 무슬림 중동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나라에 가면 굉장히 인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 나라에서는 막 이렇게 그 나라에서 맞았던 문화가 외국에 나가면 아닌 것도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좀 실수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문화가 달라서 이쪽에서 굉장히 그 뭐 괜찮은 문화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나라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이유가 되시죠? 그 예를 들면 굉장히 술이 음주가 굉장히 엄격한 나라에서는 그게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맞는 거죠. 막 밖에서 막 고성방가하고 한국에서 만약 고성방가하고 좀 술을 좀 자유롭죠 우리 한국은. 그런데 그 나라에서 술을 굉장히 좀 금지하고 이런 문화에 한국 사람 그렇게 해보면 이거 범법자가 되고 이렇게 틀려지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술 먹고 호탕한 분들이 굉장히 속에 있는 내용도 진실되게 말하는 분들은 어쩌면 굉장히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속에 있는 내용들은 꽁하게만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이 좀 틀릴 수도 있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해외 나갔을 때는 그 한국에서 괜찮은 분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해외에서 한국에서 좋았던 분이 또 나빴던 분이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건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그 나라의 문화에서 이렇게 관점에서 상당히 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지금 국제결혼하는 커플들도 이렇게 보면 그 나라 문화를 되게 정통하고 그 나라 문화를 제대로 배운 친구들끼리가 되게 잘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얘의 삶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그리고 저는 유럽 쪽이 많았죠. 그리고 러시아든. 제가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차이 없어요. 뭐 굉장히 뭐 개방적이다, 뭐 오픈이다, 외국 사람 틀릴까? No, 절대 아닙니다. 그 독일 사람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들을 굉장히 정말 펄스 들어가요. 그게 그런 분들이 제가 지금 이름만 대면 굉장히 유명한 CEO들 제가 만났던 그 독일이 굉장히 유명 업체 몇 조 되는 업체 뭐 사장님들 대부분 저녁 7시 8시 돼가지고 약속을 잘 안 잡으시려요. 왜? 애들하고 밥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애들한테도 되게 조심스럽게. 근데 그게 굉장히 뭔가 좋게 보이죠. 근데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예전에 그분 생각하세요. 조병옥 박사님이 그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랑 맞나요?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 선거했다가 그 며칠 전에 그 암으로 이렇게 아프셔서 돌아가시죠. 그 조병옥 박사님의 아드님이 조순영 의원이시죠. 5선인가 6선, 7선까지 하셨나요? 그분 대통령 그 야당일 때인가 대통령 후보 그 당내에서 경선까지 나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탁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나냐면 가정을 너무 소중히 여긴댔어요. 뭐냐면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인가 그런데 무조건 가족들과 저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다 보면 뭐 방송국도 나가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사람도 만나서 뭐 이렇게 약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 그 지역 뭐 그렇게 지역구든지 그런 커뮤니티에 되게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도 최대한 가족들과의 그런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는 자기만의 인생의 규칙이었대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의 그 후보자의 그 당내 그 경선 후보자에서 처음에는 막 1등을 2등으로 치고 가다가 2등? 가다가 훅 떨어지는 이후에 패전 없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기사가 지금 문득 생각나는데 그 기사를 봤을 때 저는 그게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분위기와 국가적인 여건들이 정말 그 독일의 국회의원들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우리 지금 되게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되게 파격적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일상화되어 있더라면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 기득권이나 정치인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욕을 얻어먹는다는 건 정말 많은 거를 탑이 되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뭐 이렇게 숨기고 자기가 누리면서 그거를 악용을 한 거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근데 그 예전에도 왔을 때 뭐 지하철도 출퇴근하고 우리 지금도 그런 훌륭한 국회의원분들 많으세요. 이제는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자꾸 사회가 그렇게 바뀌고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한국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응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박수 칩니다. 이야기가 국제결혼으로 시작했다가
정치 이야기로 넘어간 것 같은데 여튼 네, 국제결혼 똑같다.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나라 문화에 정통을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난 뒤에 그 나라를 사람을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시라. 이게 정답입니다. 다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파악하기보다는 그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하는 게 좀 힘들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과 관심을 인생을 정말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애들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정말 인생에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데 그 정도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전혀 나쁜 건 아니죠. 네. 이상 요 챕터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또 다음에 바로 또 연달아 녹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인사를 안 하고 글로벌하게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Blessing on you. 또 인사했다. 미안해요.